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갑자기 시작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92년 봄,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조선 조정은 놀랐고 당황했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류성룡이었습니다. 류성룡은 전쟁터에서 칼을 든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진왜란 전체를 가장 멀리서 그리고 가장 냉정하게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고 승리의 상징도 아니었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없었다면 조선은 전쟁 초기에 그대로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류성룡은 전쟁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나라가 끝까지 버티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류성룡은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문과 가문, 인맥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치판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재주가 뛰어나지도 않았고 정파 싸움에 능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붙들고 있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판단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은 언제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립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 조선 조정의 분위기는 분명했습니다. 일본이 감히 명나라의 조공국을 공격하겠는가? 외교는 유지되고 있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류성룡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국시대를 끝낸 직후였고 수많은 무장 계층은 더 이상 싸울 곳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정치적 필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류성룡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말했습니다. 전쟁은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말이죠. 그의 경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말하는 사람은 늘 비관론자로 취급되었고 비관론은 정치적으로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류성룡은 보고서를 올리고 군제 개편을 건의하고 방어선 보강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말로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씁니다. 전쟁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한 결과였다. 1592년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류성룡은 말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군대가 아니라 국가의 지휘 체계였다고 말입니다. 명령은 늦었고 책임은 없었으며 왕은 도망쳤고 중앙은 공백 상태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류성룡은 전쟁을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섭니다. 그는 전투를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투를 연결했습니다. 어디서 싸워야 하고 어디서 물러나야 하며 무엇을 지켜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지 그의 판단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지금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비겁하게 보였고 패배주의로 공격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선택이 없었다면 조선은 초기에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선택은 이순신을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순신은 중앙 정치에서 밀려난 인물이었고 눈에 띄는 공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류성룡은 그의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숫자가 정확했고 과장이 없었으며 준비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류성룡은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길 장수가 아니라 버틸 장수다. 이 선택으로 조선은 바다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잃지 않았기에 전쟁의 숨통이 이어졌습니다. 류성룡은 임진왜란을 전투의 연속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보급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칼보다 중요한 것은 밥이었습니다. 일본군은 현지 조달이 불가능했고 해상 보급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전략은 명확해졌습니다. 바다를 지켜라. 해전의 목적은 적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보급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단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육지에서 강하던 일본군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졌고 스스로 무너져갔습니다. 류성룡은 의병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의병을 불안 요소로 보았지만 류성룡은 그들을 전력으로 보았습니다. 정규군이 없는 지역을 메우고 적의 이동을 지연시키고 보급을 교란하는 존재, 그는 민초를 전쟁의 일부로 인정했습니다. 이 선택 덕분에 일본군은 끝없이 소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류성룡은 영웅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은 위로 올라갔고 책임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파직되었고 조정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록을 남깁니다. 징비록. 이 책은 승전기가 아닙니다.
영웅담도 아닙니다. 왜 준비하지 못했는지, 왜 경고를 무시했는지, 왜 백성이 먼저 싸워야 했는지 그는 자신의 실수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류성룡은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영웅이 아니라 국가 운영자였습니다. 류성룡은 전쟁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류성룡이 진짜로 두려워했던 것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한 번 이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나서 무엇을 고치느냐가 다음 전쟁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류성룡의 시선은 항상 전쟁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을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고 미래의 경고로 보았습니다. 조선은 왜 전쟁을 준비하지 못했는가? 왜 경고는 항상 무시되는가? 그 질문은 그의 평생을 관통했습니다. 류성룡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겪고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중에도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평화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 조정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싸운다고 했다가 내일은 물러나고 어제의 명령이 오늘은 뒤집혔습니다. 류성룡은 이 혼란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패배가 아니라 일관성 없는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한 반격을 막았고 가능성 없는 전투를 말렸으며 버텨야 할 전선과 포기해야 할 지역을 구분했습니다. 그 판단은 늘 욕을 먹었습니다. 백성을 버린다는 말도 들었고 비겁하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류성룡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지키려다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아프지만 살아남는 길을. 전쟁 중 류성룡이 가장 자주 했던 일은 결단이 아니라 조율이었습니다. 장수와 장수 사이를 연결하고 중앙과 지방을 이어주고 군과 민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전쟁으로 묶어내는 일. 그는 전쟁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보았습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고 권율이 육지를 버티고 의병이 길목을 흔들고 백성이 삶을 이어가는 모든 장면을 하나의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류성룡의 전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고 영웅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과 사람, 전선과 전선, 시간과 시간을 차분하게 연결했습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기에 조선은 끝내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류성룡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조선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력이 많을수록 보급은 더 필요해지고 보급이 길어질수록 균열은 생기기 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빠른 승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티면 이긴다고. 이 말은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류성룡은 전쟁의 공포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패전 보고를 읽었고 불타는 고을의 소식을 들었으며 도망치는 백성의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고 판단이 흐려지면 전쟁은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류성룡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끝난 뒤 조정에 남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러났고 글을 썼습니다. 그가 남긴 징비록은 자기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웅으로 그리지 않았고 실수를 감추지 않았으며 책임을 아래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판단 오류를 가장 먼저 적었습니다. 왜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는지, 왜 더 빨리 움직이지 못했는지, 왜 모두를 설득하지 못했는지 그는 자신의 한계를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이 징비록을 조선 최고의 전쟁 기록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류성룡은 역사를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에 희망적인 결말을 붙이지 않았고 교훈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실패가 있다? 이것을 보라.
그리고 반복하지 말라. 류성룡의 위대함은 승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패배를 숨기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류성룡은 전쟁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기에 기록할 수 있었고, 기록했기에 후대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의 경고를 끝내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징비록이 읽히는 이유는 그 안에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평화, 경고를 무시하는 조직, 책임을 피하는 권력, 류성룡은 이 모든 것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끝까지 싸웠습니다. 칼이 아니라 기록으로, 승리가 아니라 경고로. 류성룡은 조선을 구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을 이해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승리보다도 오래 남는 선택이었습니다. 류성룡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편안해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끝없이 같은 장면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부산이 무너졌던 날, 관군이 흩어졌던 순간, 백성이 길 위로 쏟아져 나오던 모습,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던 조정의 공기. 그는 그 기억을 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붙잡았습니다. 있는 순간 같은 일이 반드시 반복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승자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패자의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질문만 끝없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류성룡은 조선이 왜 늘 위기 앞에서 늦게 움직이는지, 왜 경고보다 안정을 택하는지, 왜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을 밀어내는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항상 내부를 먼저 보았습니다. 정치가 왜 현실보다 체면을 중시하는지, 관리들이 왜 책임보다 자리를 지키는지를 그는 똑바로 기록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조선의 다른 관료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관료는 자신이 맡은 구간만 보았지만 류성룡은 전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의 말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끝난 전쟁을 다시 꺼내는 것을 불편해했고, 패배를 돌아보는 일을 쓸모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류성룡은 바로 그 태도가 조선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전쟁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다가올 재앙의 예고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라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았기에 더 위험하다고. 위기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나라만큼 취약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특정 장수의 무능, 특정 관리의 실책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조를 보았습니다. 왜 무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는지, 왜 준비 없는 조직이 유지되었는지, 왜 책임 없는 결정이 반복되었는지. 이 질문은 그 당시 조선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은 조정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류성룡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평가보다 후대의 판단을 택했습니다. 지금은 듣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 읽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끝까지 쓰게 만들었습니다. 류성룡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는 자신을 결코 완벽한 인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번 말합니다. 나 역시 틀렸고, 나 역시 충분하지 못했다고. 이 고백은 아주 드문 태도였습니다. 조선의 기록에서 권력자가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적은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류성룡은 자신의 실패를 숨기는 대신 공개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지도자의 실패를 숨기는 순간 그 실패는 다음 세대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판단이 어디에서 어긋났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왜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는지, 왜 반대를 무릅쓰지 못했는지, 왜 타협했는지. 이 기록은 자기 변명이 아니라 자기 해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구조가 문제였다고.
류정룡의 시선에서 임진왜란은 비극적인 사건이면서도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전쟁은 외부의 적이 시작했지만 그 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은 조선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외부의 적만을 탓하면 문제는 반복되지만 내부의 약점을 인정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류성룡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읽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지도 않고 희망적인 결말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 질문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 기록을 읽는 우리에게도 같이 던져진 질문입니다. 류성룡은 자신이 살던 시대를 넘어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독자가 자신보다 더 현명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그가 가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그의 이름은 빠졌고 역사의 전면에서도 자주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웅이 아니라 관리자, 정복자가 아니라 수습자. 그는 불타는 집에서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에 불이 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수를 바라지 않았고 기억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류성룡의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기로 한 선택, 물러나기로 한 선택. 이 선택들은 당대에는 약해 보였고 비겁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선택들은 점점 더 단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들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류성룡은 조선을 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이 왜 위기에 빠졌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국가는 강해서 망하지 않고 약해서만 망하지도 않습니다. 류성룡은 이 단순한 진실을 자신의 인생 전체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전쟁 영웅의 목록에 크게 적히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다면 그의 이름은 반드시 등장해야 합니다. 그가 남긴 것은 승리가 아니라 경고였고 정복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말이죠.